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 하고, 국민의당에서 20표 이상이 확보됐다 하고, 국민의당은 자유투표하겠다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그쳤고, 바른정당은 반대한다면서도 또 그러지 않은 사람 몇 표가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김명수는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제가 볼 때 이 찬성하는 표가 좀 나올 거고요.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가 오늘도 부결되면 호남 정서가 나빠진다고 자기 소신하고 관계없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기 원내대표가 조사가 되고 식겁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가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긴 역사에서 지금 남아있는 연말까지의 시간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주워 담을 수 없는,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임 리퍼도 있고 백투 더 퓨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이 일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북한의 핵과 ICBM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그 최종적인 결말이 지금 두세 달 앞으로 제각 이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요, 개인들도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선택을 관성적이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어야 될 어떤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 주류적 흐름이 있고 격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어디에 집중해서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을요,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만나서 무슨 포럼을 만들어서 앞으로 무슨 서로 간에 연대에 간다, 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만났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당에서 동교동이 어느 시점에는 떨어져 나갈 거고, 또 바른정당에서 김무성계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거고, 결국 두 당이 앞의 미래를 보면 시한부로 갈 가능성이 있을 때 대비해서 나름대로 이 중도 좌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중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양측의 의원들이 결합하는 것을 대비한 그런 모임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안보 문제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당은 자신들의 말대로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정에 의한 반사적인 지지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그랬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뭐라 하면 조금씩 움직이고, 마지못해서 전술핵 재배치하고, 마지못해서 집회 조금 하고, 마지못해서 미국에 의원 보내고, 마지못해서 서명운동 한다라는 게 답니다. 자, 밖에 기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기어 나온지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그 명분도 적합하지 않고요, 들어가자마자 김희수 날렸다고 희희낙낙 하더니만 그 다음날 뭐가 나왔습니까? 무슨 이명박, 홍준표, 최경환이 조사가 어떻고, 강원랜드에 무슨 채용 비리가 어떻고, 카이 채용 비리가 어떻고,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야당 의원에 또 비리가 있다면서 이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보좌관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유철 친박의 리더급이고 아주 다선 의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당대표 선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솔직히요, 이런 식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이 본질을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요, 할 일도 많은 홍준표 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 JFK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제 당 대표 최고위원 삼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19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할 때 미국 측 환영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도착 시 군악대 의전, 박 대통령 미국 방문 등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레드카펫도 없었다.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간 대통령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그만큼 문재인 패싱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에게는 숨기고 있다. 자, 이러니까 청와대가 프로토콜을 잘못한 게 아니냐,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또는 실무 방문 때는 미국 정부 환영객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유엔 총회 참석으로 유엔 총회 참석 시 미국 정부에서 일부 실무자가 나오지 영접객이 나오지는 않는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다면서 유엔 총회는 정상급만 100명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적어도 이 건만 놓고 보면 홍준표 대표의 말이 틀렸습니다. 이 미국을 방문하는 데 중점이 아니라 유엔을 방문하는 게 중점이고 유엔을 갔다가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지만은 그 회담은 간소화된 일종의 적석회담 같은 성격입니다. 미리 잡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는 지리적으로는 방문하지만 의존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 정도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지 영접객은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제1야당 대표 말에 무게라는 칼럼이 실렸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고 당에서는 홍 대표 말이 맞다고 이렇게 수긍을 표하고 했지만은 홍 대표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그의 말대로 과거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에서는 미국 측 환영객이나 군악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유엔은 연설을 했지요. 원전이 녹색 에너지라면서 유엔에 가가지고 원전을 찬양하는 연설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홍 대표가 잘못 짚었다는 이야기가 퍼질 무렵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 한국 대통령이 국빈 혹은 실무 방문을 할 때는 미국 정부 환영객이 나오지만 유엔 총회 때는 나오지 않는다며 홍 대표가 외교 프로토콜 의전에 대해서 잘못 알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자신이 있으니까 별로 점잖지 않은 사람들이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마디 했다가 망신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홍 대표의 사실 아닌 말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했던 지난 9월 2일 긴급의총회에서 발언을 한 그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즉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했는데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준사법경찰관이라고 농림부에 농산물 단속하는 사람, 무슨 노동부에 이 근로 기준 위반 단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준사법 경찰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고용부가요, 지난해만 1,500건 정도, 올해만 벌써 한 900건에 가까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올해 26건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말을 하느냐. 당대표는 그 당을 얼굴입니다. 그래서 홍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식의 이 행동은 당의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권위가 무너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홍 대표는 지금 110여 명에 가까운 자유한국당의 대표인데요. 왜 홍 대표는 본질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척 하면서 비본질적인 걸로 찔러대보다가 망신이나 당하고, 이거 망신이 아닌 사실관계라도요, 이런 이야기를 찌르기보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이 자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찬성한다 이야기한 것도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탄핵 대상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무게감이 실린 발언을 해야 되고, 자, 지금 자신은 북한하고의 모종에 입장을 정해놓고 물밑에서 구멍을 파면서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전쟁 반대, 평화적 해결을 이야기하면서 동명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 대통령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 중에 문정인, 정세현 같은 사람은 지극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자르고 정리를 하라. 청와대 비서실장도 과거 경력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정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 대통령의 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 이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대한민국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산 시민이 법안이니 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 일주일 시간을 줄 거니까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다 정리하고 국민 앞에 안보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야당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진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런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배지를 다 던지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본질에 집착하지 않고 비본질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홍 대표는 망신이나 당하고, 그리고 지금 무슨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집중력이 결여되고 국민 앞에 깔끔하게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가 하는 부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역시 전략핵을 어떻게 배치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대 방향으로 폭주를 어떻게 제동을 걸겠다라는 내용을 국민 앞에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은요, 방향은 다르지만은 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 쌍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막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껏해야 때우듯이, 그야말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때우듯이 한 건 한 건 해치우는 모습을 보면요, 저걸로서 과연 이 안티 안보 폭주를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정말 옛날에 경상도에는 애나콩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따위로 해가지고 잘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진짜 애나 콩콩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안 하고 비본질적인 격가지에 가서 골목에서 군시렁거립니까? 창피합니다.